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대선 국면 모든 관심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구를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쉽게 빠른 시일 내에 풀릴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만나자, 단판을 짓자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송은재 TV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 격려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후에 기자간담회, 대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자신이 이야기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대해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과 안철수의 1대1 단판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인 제스처가 있다면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또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다른 인사들의 단일화 방식과 요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해서는 자신이 답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어서 180석 여당을 상대로 차기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밖에는 없다. 박빙으로 야권이 이긴다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우려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을 한 뒤에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단일화의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단판을 사실상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이 무슨 의미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던진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윤석열 후보는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 아마 여론조사 경선을 밝힌 것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완주하겠다는 뜻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또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완주하겠다라고 해놓고선 단일화를 이야기를 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완주할 뜻이 전혀 없다. 완주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를 사퇴하고 양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많은 견제와 많은 예측,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일화 제안을 했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라고 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명분이고, 안철수 후보의 뜻은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단판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의 오늘 오후의 메시지는 자신의 생각,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이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큰 의미가 없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밝혀달라 입장을.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하라. 그 다음 그렇다면 단판에 응하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실은 절반 이상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꼭 필요하겠느냐, 자강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공동정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합당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적인 계획에 있어서 많은 것을 양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판을 사실상 제안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선택이 넘어갔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배려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지켜보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지켜온 방식이 맞다, 자세가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 건의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야기해온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을 지지율의 합산, 단순한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말자라는 부분, 안철수 후보와 공동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번 선거 기간에서는 러닝메이트, 안철수 후보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러닝메이트로 가자. 그 다음 공동으로 국정 비전을 밝히자. 그 다음 여소야대가 예상이 되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하자.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자. 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동의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배려, 많은 양의 양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 제가 보기에는 책임 총리제 정도는 제안을 하고 대선 이후에 합당하는 방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겠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양보, 약속 정도면 충분히 안철수 후보의 체면도 채워주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존재감도 인정해주는, 충분히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당내 경선을 통해서 또 경선 이후에 이 선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또 그 다음 김종인과의 관계, 이준석과의 관계 여러 부분에서 윤석열만의 독특한 자기만의 결정을 해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 단판 부분도 윤석열 후보만의 결정을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 스타일, 정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오후에 이 기자회견 내용으로 봐서 안철수 후보의 체면을 세워준다면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단일화에 관해서는 가장 경험이 많고요. 그 다음 안철수 후보도 이제 정치 경력이 10년입니다. 이 현실적인 판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냉철하게 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신선한 정치 신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치 스타일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